교실 문을 나서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복도를 질주했다. 일주일간 이어지던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대로 시험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였다. 마지막 시험 답안지를 대강 맞춰본 재석은 급할 것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생전 안 하던 공부를 한 번에 몰아서 갑자기 하려니 성적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다. 이번 시험 마지막 과목인 수학 성적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다. 물론 스톤의 멤버가 되어 주먹질이나 하고 다니며 공부와 담을 쌌던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백지로 답안지를 낸 적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재석은 아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했고 모르는 문제는 가능성 높은 답을 찍기도 했다.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담임 선생인 김정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칭찬했다. 교장 선생까지도 오가다 만나면 아는 체를 하는 판이니 재석으로서는 모범생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대학 입시를 향한 준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군뱅이같이 향상되는 성적으로는 자칫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가슴을 옥죄어왔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처음인 재석이었다. 하지만 이미 목표를 정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재석은 기꺼이 변화에 적응하려 애를 썼다. 밖에서 가끔 부딪히는 스톤의 멤버들은 서로 보고도 모른 채 했다. 게다가 스톤은 불확실의 조처에 의해 학교 내에서 일망타진되고 말았다. 검찰에서 쌍날파를 소탕해버린 것이다. 스톤을 관리하던 조폭 행동대원 동수가 구속되고 나서 아무도 스톤에게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되고 말았다. 거기에 일진장인 병규는 퇴학을 당했고 재석이 스톤에서 매맞고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서는 모두 전설처럼 재석을 바라보았다. 불량 서클에 가입했다. 잘못을 깨닫고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재석의 반에는 왕따가 없었다. 스톤의 실세였던 재석이 있는 학급이기에 누구도 그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묵직한 존재 그 자체로도 분위기가 잡혔다.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재석은 점잖게 한마디 했다. 야, 공부 좀 하자. 니들은 공부 다 해서 떠들지 몰라도 나는 연락 초조해. 천안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 넘어 꿈 독서 수업 최한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를 점검해보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해봤어요. 오늘은 방금 낭독해드린 책을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 순서 감사 노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트 준비됐죠? 그럼 음악 들으며 오늘의 감사 제목들 5가지 함께 기록해 볼게요.
똑똑똑. 다 적었나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려준 많은 글들을 보고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글이 안 올라오면 어쩌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와,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봤죠?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천안고 학생들이 진짜 착하고 멋지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진짜 만날 날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폭발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특히 선생님 이름도 기억해주고 독서 수업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이야기해준 친구들 너무 감동이었어요. 행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5가지 감사들을 잔뜩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4반 정현우 학생. 나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푸르고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 독서 선생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반의 장영준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동안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부터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를 해주신 담임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온라인 클래스 개발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뒤에서 든든하게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길게 감사 제목들 나눠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2반의 이상진 학생.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연필을 줄 수 있는 손이 있어 감사하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 감사하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없어 감사하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9반의 양세현 학생. 온라인 클래스에 쓸 책 살 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게 도와준 친구들아 고마워.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 잘 모르는 걸 알려준 친구들아 고마워. 누나 노트북 빌려줘서 고마워 하고 이렇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진 10반의 영진 학생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준 알람에게 감사하다.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준 코로나에게 감사하다. 온라인 계약을 잘 듣게 해준 컴퓨터에게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밥을 해주신 엄마께 감사하다. 감사하는 글을 적게 해주신 독서 선생님께 감사하다. 하고 감사 5가지 남겨줬어요. 이 밖에도 1반의 박중현, 이민옥, 서건희 학생, 2반 이정재, 3반 강민, 5반 김재린, 윤형식, 7반 이상진, 8반 박형서, 김응재, 9반 정선우, 성원준 학생까지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감사를 올려줄 줄 선생님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5가지 감사들 함께 읽으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사들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다음은 내 인생의 밑줄 순서예요. 이 커뮤니티에도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2 친구의 내 인생의 밑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반 김기현 학생이 남겨준 글이에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삶의 지혜에서
미드라쉬라는 책에 요런 구절이 나오나 봐요.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남겨줬어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은 뜻에서 구절을 골랐군요. 기현 학생의 바램대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곧 지나가리라. 다음은 김은주 씨의 1cm 플러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래요. 10반의 김주영 학생이 남겨줬습니다. 오늘 조금은 다르게 또 반대로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것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바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주영 학생의 내 인생의 밑줄이었어요. 오늘 반대로 해볼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구절, 감사합니다. 두 친구 외에도 박중현, 장영준, 강민, 이상진, 이정재, 정재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내 인생의 밑줄을 남겨줬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밑줄도 남겨주고 감사 노트도 남겨주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 인생의 밑줄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감동적인 또는 계속 기억하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들 남겨주세요. 짜잔! 선생님이 수업 시작에 읽어준 책은 바로 고정욱 작가의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였어요.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우리가 진로를 찾기 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알자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책들은 바로 성장소설인데 이 책이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이 책으로 우리가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하고 골라봤습니다. 읽어본 친구들 있죠? 아직 못 읽어본 친구라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같이 즐거운 독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6권이 나왔어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돌아왔다, 열받았다, 달라졌다, 폭발했다, 결심했다까지.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바로 돌아왔다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책,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죠? 오늘은 선생님이 이 전편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가진 거라고는 큰 덩치와 의리뿐이었던 일진 재석. 바로 이 재석이 주인공인데요. 어린 시절 겪은 가난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결핍으로 재석은 삐딱한 문제아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재석이 사고를 크게 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복지관을 갔다가 브라퀴 영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손녀인 절세열장 보담을 좋아하게 되고 불량서클인 스톤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드디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는데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브라키와의 인연으로 집안도 안정되고 할 일은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는 일뿐입니다. 여전히 성적은 바닥을 기지만 나름 새롭게 태어난 재석은 문학, 독서, 그리고 글짓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재석의 곁에는 친한 친구, 보담, 민성, 그리고 향금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크게 사고를 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재석이는 왜 사라졌다가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옛날보다 더 까칠한 재석이를 우리 이 책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조금씩 같이 읽어나가면서 활동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낭독해 주긴 할 거지만 책 한 권을 다 읽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책을 읽을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이나 집 근처 서점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커버로 두꺼운 양장본이 있고요. 그리고 작게 좀 저렴하게 나온 특별 보급한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자책을 구매해서 보는 건데,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소개했듯이 4월까지는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책쉼터 홈페이지나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에서 무료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 요걸 가장 추천해 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오디오북으로 좀 쉽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에 어플 오디오 클립을 깔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이 책을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게 오디오가 나올 텐데요.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한 2시간 10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오디오북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본인이 제일 책을 읽기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이 책 우리 같이 읽으면서 앞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오늘은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책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의 작가 고정욱 박사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고정욱 작가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계세요. 불편한 몸이지만 지금까지 29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30권은 인쇄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어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요. 1년에 300회 정도의 강연을 다니신다고 해요. 365일 중에 300회면 거의 쉬지 않고 강의를 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죠? 오늘은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정욱 작가는 독자들의 이메일에 답장을 써주는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선생님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책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돼서 연락을 드려봤는데 목소리가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흔쾌히 책과 출연 영상을 수업에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함께 강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목소리는 어때요? 다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요. 그 열띤 분위기에 제가 처음에 무대에 올라서 정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명서 말고 특별한 증명서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입니다. 저 안에는 그 장애인의 종류와 그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시합니다. 지체장애 몇 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1급. 반에서 1등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소고기 1등급. 태권도 1단, 바둑 1단, 다 일자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장애 1급만 최악이에요. 팔다리가 절단된 분은 몇 급쯤 될까요? 그 사람 0급. 그 사람들은 3급 내지 4급입니다. 나 만나면은 형님 나오셨어요? 인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굴이 괜찮습니까? 아기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동네 최고의 얼짱 베이비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렇게 이쁜 아기가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1살 때 몹쓸병인 소아마비에 걸려서 온몸에 열이 나면서 끙끙 앓았답니다.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려고 세웠더니 두 다리가 흐느적 어제까지 서서 걷던 아기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선고를 합니다. 아드님은 소아마비 걸려서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3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동안클럽 회장입니다. 52년간 저는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늘 우울하죠. 4살 때 사진입니다. 4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의 저 우울한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고뇌를 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입니다. 저렇게 우울한 아기였을 때부터 인지가 생기면서 무슨 의문을 가졌냐? 왜 나만 장애인이 됐나?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왜 하필 나만 장애인이 되었나? 저 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댁, 이런 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해외 입양기관에 보내버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보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못 만났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을 좋은 분 만나서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8살이 되니까 애들이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정우가 학교 가자. 엄마 어떻게 가요? 업혀라. 엄마 등에 업혀서 500m 떨어진 학교를 걸어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면 주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무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툭하면 학교 안 가거나 직장에 태만히 근무하거나 자기 일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저 복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나를 업고 다니신 우리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은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미인이시죠? 그 앞에 앉은 꽃미남이 접니다. 옆에 뒤에는 동생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누나는 우리 집에 식모살이하러 와 있던 사촌 누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침에 업어다 학교에 데려다 놓고 다시 끝나면 데리러 옵니다. 하루에 2번 오십니다.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노고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때 우리 아버님은 군인이셔서 월남에 파병되어 가셔서 싸우러 가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폭탄이 또 터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의대를 가려고 했더니 의대에서 입학을 거부합니다. 장애인은 의대에 다닐 수 없어. 몰랐습니다. 좌절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운데 흰옷 입으신 담임 선생님 맨 오른쪽에 목발 짚은 게 접니다. 정우가 너 왜 이러고 있냐? 선생님,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맞아요. 옆집 할머니 말한 게 맞아요. 아니다.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너가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지? 네.
창문으로 나가라. 그게 어디예요? 문과로 가라. 그래서 들어간 학과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입학원서를 탁 쓰고 가셔가지고는 정우가 입학원서를 넣었다. 저는 가고 싶은 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과 가려던 아이가 어떻게 문과에 가고 싶은 과가 있겠어요? 무슨 과에 넣으셨어요? 국문과에 넣었다. 아니 왜요? 경쟁률이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더니 별명이 있네. 무슨 과? 굽는과.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글 써서 나도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작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21살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살 때 꿈을 세워서 작가가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바로 4학년 때 소설 써가지고 총장님에게 상을 받은 겁니다. 이과였던 아이가 문학소년도 아니고 문예부 학생도 아니었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년간 공부했나 여러분의 암기력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논문 쓰는 3년. 몇 년이에요? 24년간 공부해서 제가 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 부를 때는 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붕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이 꺼지도록 고 박사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내 목에서 나온 피가 앞사람 머리카락에 엉겨 붙도록 고 박사님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박사님! 오냐? 자, 이렇게 박사가 됐습니다. 우리 그 할머니가 말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아이가 박사까지 됐어요. 자, 교육 잘 받았죠? 두 번째, 직업은 뭡니까? 직업은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작가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하셨어요? 한 분 계시네.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 다리가 멀쩡한데 왜 두바이도 한번 못 갔다 오시나요? 대부분 저는 방콕 장인인 줄 알지만 천만에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심장을 잘 부여잡고 마사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쓴 책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은 192권, 350만 부를 판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작가냐? 천만에요. 해외에 수출된 제 책들입니다. 돈은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잘 법니다. 작가는 언제까지 돈 버나요? 사후 70년. 자, 쓸모없다고 얘기했던 할머니 말 틀렸습니다. 직업도 잘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여자한테 인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자한테 인기 늘 짱이었습니다. 여자한테 인기가 좋으려면 남자가 뭘 잘해야 됩니까? 요걸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와 사귀어도 여자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웁니다. 왜 우냐? 우리 아빠가 만나지 말래.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저는 까도남이었습니다. 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또 커피 끓여주고 차 마시고 가방 들어주고 도시락 싸와요. 몇 달 사깁니다. 또 왜 그래? 우리 아빠가 다리 뭉댕이 분질러 버린대. 가. 다시 나타나지 마.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장애인은 장가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 봤더니 다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쁜 여자들과.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장애가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나 더. 무슨 대학이에요? 아무도 못 이기는 세계 최강의 대학. 무슨 대학? 여러분도 다 나와야 됩니다. 세계 최강의 대학. 그 이름도 거룩한 들이대. 들이대를 나오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S라인의 몸짱인 여자를 만났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들이댔습니다. 뭐라고? 결혼합시다. 첫날 프로포즈한 사람이에요. 박수. 신혼여행 가는 사진입니다. 박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3 낳았습니다. 가족사진. 그래서 아들, 딸 줄여서 알딸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왼쪽에 아들, 우리 오른쪽에 딸. 우리 아들의 허벅지를 보십시오. 자, 저는 그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혼자 나누기, 먹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세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 선생님, 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상인데요? 나눔상. 박수. 제 뒤에 눈자 밑에 있는 사람 영화배우 유지태, 그 옆에 가수 션, 맨 오른쪽에 박상민. 전 이런 사람들하고 노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에 인세 1,000만 원 기부 약정한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답이 왔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 하필이면 됐냐는 질문에 50년 만에 답이 왔어요. 정우가, 너 같은 녀석 중에 하나 정도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녀석이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눈물이 제 눈을 타고 흐르면서 더 이상은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저럴 때입니다. 초등학생들 저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전국에 200번 가까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강연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90도로 인사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명을 찾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나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마 북카페 시간입니다. 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책은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예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나는 비행기 사고로 홀로 불시착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나는 어린 왕자로부터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의 이야기, 장미를 두고 떠나온 이야기, 지구로 오기 전에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지혜로운 여우를 만나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 어린 왕자는 지구에 떨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해 자기 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국 떠나죠. 이 책에서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인내심이란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우는 왕자에게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주죠. 이번 독서 수업 커뮤니티에 이 어린 왕자 책에 그은 밑줄을 소개해준 두 친구가 있었어요. 8반 박형수 학생의 밑줄부터 소개할게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쏟은 시간 때문이야. 형수 학생은 어떤 꽃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데요. 만나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은 7반 이승호 학생의 밑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승호 학생은 벌써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10년은 더 살아야 할 법한 이야기에 벌써 밑줄을 쳤군요. 멋집니다. 소중한 밑줄 남겨준 두 친구 감사합니다. 내가 길들인 내 삶의 주변을 책임질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린 왕자 책을 다시 읽어볼 걸 추천합니다. 오늘의 청마북카페 두 번째 책은 9반 성원준 학생이 내 인생의 밑줄에 소개해준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소설을 쓸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이 작가의 추리 소설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소설들보다 나미야가 정말 최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12년 우리나라에 출간된 이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소설이에요. 이제는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죠.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30년째 비어있는 폐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든 3인조 좀도둑이 과거로부터 도착하는 고민 상담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이들이 보내는 솔직한 답장 편지는 상담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고 또 이 세 사람도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연작처럼 단편적으로 이어지던 에피소드들이 소설의 끝에 가면 하나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는데 소름이 돋기도 하죠. 여기서 성원준 학생의 내 인생의 밑줄 소개할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죠.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 해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멋진 구조를 남겨줬네요. 우리의 백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바뀌는 느낌인데요. 원준 학생, 이렇게 긴 글 남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밑줄이랑 같이 청마 북카페를 진행하니까 우리가 아직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교실에 있는 것처럼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따뜻하고 좋네요. 여러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할게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꿈너머 꿈 세 번째 수업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수업인데 독서 수업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해준 친구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해요.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천안고 2학년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